여행 가는 날 아침, 집안은 오랜만에 가족 여행 준비로 분주했다. 70세 시어머니 윤정이는 며느리와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새벽부터 챙겨 넣으며 이번 여행만큼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자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평온했던 준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관에서 들려오던 말다툼, 그리고 왜 또 따라오시려고 해요? 며느리 지연의 날 선 목소리가 찢어지게 울렸다. 정희가 놀라 다가가려는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정희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찰싹!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후회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제발 좀 그만 끼어들고 저희 인생에서 빠지세요. 이번 여행은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요. 정희는 며느리와 아들의 가족여행에 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은 셈이었다. 그 옆에서 손자는 겁먹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울먹이며 돌아섰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엄마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라고 말하며 정희를 멀찌감치 밀어냈다. 그렇게 세 사람만 자동차에 올라 떠났다. 정희는 혼자 남겨져 한 손으로 쓰린 뺨을 붙잡으며 서 있었다. 내가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날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사실을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그리고 누구보다 정희 자신조차도 그날 이후 밝혀진 진실은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여행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윤정희의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들이 남기고 간 먹다 남은 커피잔, 손주가 두고 간 작은 장난감 하나, 어지러운 흔적 속에서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그렇게도 짐이었나?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저 손주와 함께 바람 쐬고 며느리와도 조금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소박한 마음이 뺨 한 대로 부정당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다. 얼굴은 얼얼했고 가슴은 더 아렸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 지연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느리 지연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가끔 찾아와 밥도 먹고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며 다정하게 웃던 여자였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달라졌다. 아들이 바빠지자 지연은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떠안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정희는 그것을 이해하려 했고 최대한 도우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왜 제 방식에 자꾸 간섭하세요? 아이는 제가 키워요.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처음엔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 여겨 넘겼지만 오늘의 행동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정희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지연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집안은 어쩐지 더 넓고 더 춥게 느껴졌다. 정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일했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자주 봐주며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뺨 한 대와 우리 인생에서 빠지세요라는 말이었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웠다. 손주라도 전화 한 통 해주면 좋으련만. 잠시 고민하던 정희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손주가 아닌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지연아, 민호한테 잠깐만 바꿔줄래? 목소리라도. 어머니, 제발 여행 와서까지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희는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뺨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픔이 아닌 서러움으로.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단문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지연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요. 딱 그 한 줄. 뺨을 맞은 어머니에게 사과도 없었다. 정희는 문자창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쓰지 못했다. 내 새끼가 맞나? 자식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걸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정희 역시 그랬다. 정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갔던 몇 안 되는 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내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 남편은 아들에게 유독 차갑고 무뚝뚝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힘들어했던 시절,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느라 정희는 늘 마음이 찢어졌다. 그런데 요즘 아들은 점점 남편을 닮아가고 있었다. 차갑고 무심하고 가족보다 자신의 생활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그 생각조차 오래 하지 못했다. 문득 오늘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행은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수없이 후벼 팠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그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한참 후 저녁이 되었다. 해는 완전히 지고 겨울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전화벨 소리에 놀랐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정희는 한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민호야, 괜찮아? 여행은?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뭐라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아빠가 울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아들이 울었다고? 그 아이가 어릴 때도 거의 울지 않았던 아들이? 민호는 이어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몰래 하던 일이 있다고 엄마가 그걸 보고 엄청 화났어요. 몰래 하던 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두려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말 못한 진짜 이유가 있대요. 그 순간 며느리의 뺨 때림보다 더 큰 불길한 예감이 정희의 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민호의 마지막 한마디, 정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숨긴 돈이 있대요.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다. 숨긴 돈? 아들이 자신에게? 그날 밤 여행지에서 터진 사건은 이 가족의 숨겨진 진실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받은 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울었다는 사실, 그리고 숨긴 돈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새벽을 맞이한 정희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아들한테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아들이 울면서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손주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정희는 버스표를 끊어 혼자 여행지로 향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바다는 겨울 햇빛에 반짝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다. 작고 주름진 손, 어릴 적 아들이 잡으면 쏙 들어오던 그 손이 이젠 점점 소외되기만 하는 느낌이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다. 며느리의 폭언도 뺨을 맞은 것도 괴로웠지만 정희에게 진짜 아픈 건 아들조차 언제부터인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조용히 다가갔을 때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언제까지 이런 걸 나 몰래 할 건데.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다. 내가 말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잖아. 아들 민수의 격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정희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문 밖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다. 당신 어머니한테 돈을 얼마나 준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긴 뭘 아니라는 거야. 정희의 마음은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니. 그런 적은 없었다. 아들은 늘 엄마 걱정 말라며 생활비도 잘 챙겨주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어머니 몰래 돈을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이지? 정희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계속 들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 그거 대체 뭐야? 그건 회사 적금이야. 적금이면 왜 당신은 적금 없다고 했는데? 정희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30만 원? 적금? 아들이 적금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항상 돈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며느리의 불만이 늘었었다. 지연이 다시 소리 질렀다. 당신 혹시 그 돈 어머니 드렸던 거 아니야? 민수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다. 지연아, 제발 그만 좀 해. 뭐가? 대체 뭐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한 거야. 그 돈은 너랑 상관없는데 쓰는 거라고. 문 너머에서도 지연의 분노가 느껴졌다. 어머니 때문이지? 당신 엄마. 당신은 결혼하고도 아직도 엄마한테만 매달리냐고. 정희는 순식간에 몸서리가 쳐졌다. 아들, 내가 정말 그런 이유로? 하지만 다음에 들린 아들의 말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 돈 엄마 드린 게 아니야. 나랑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야. 가족을 위해서? 그 돈은 누구에게도 간 적이 없었다. 지연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쳤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왜 말도 안 해?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건 나중에 말할게. 준비가 되면. 또 비밀이야? 또 숨길 거야. 민수는 점점 지쳐가는 목소리였다. 지연아, 나 좀 그만 몰아붙여. 나도 힘들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들은 사실 가족을 위해 비밀리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행동이라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점점 분노로 바뀌어 시어머니에게까지 표출된 것이었다. 정희가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뛰쳐나왔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여긴 왜? 지연아, 나 그냥. 혹시 우리 대화 엿들으셨어요? 그 차갑고 예민한 말투.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민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왔어. 지연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방문 앞에 서 계셨는데요? 그건 그때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지연아 그만해. 민수 씨는 빠져 있어요. 이건 우리 세 사람 문제니까. 지연의 공격적인 태도에 민수는 결국 폭발했다. 지연아, 제발 이번만큼은 엄마한테 그만해.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준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 지연은 정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수 씨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정희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몰라. 정말요? 응. 그러자 지연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민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뜻밖의 말을 했다. 엄마, 나 엄마한테도 말 못한 게 있어. 정희는 숨을 삼켰다. 뭔데? 그 적금 그거 사실은. 민수는 한참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때문이야.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엄마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모은 돈이야. 나한테? 응. 근데 지연이가 알면 분명 반대할 거니까. 정희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한테 뭘 해주려고. 그건 아직 말해줄 수 없어. 말하게 되면 엄마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는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정희는 한 번도 아들에게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방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민호야. 정희는 손주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연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한테 달려가면 어떡해. 지금 혼란스러운데. 민수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연아, 그만 좀 해. 아이 앞에서 왜 이러는데? 왜? 내가 틀린 말했어. 틀렸어. 뭐라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고 정희는 당황해 아이를 달랬다. 울지마,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잖아.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입에서 폭탄 같은 말이 터졌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야. 숙소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연은 숨도 고르지 않고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당신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 당신 엄마만 아니면 우리 결혼도 훨씬 행복했을 거야.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민호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도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정희조차 모르고 있던 진짜 진실은 아직 꺼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이 가족을 더 깊은 혼란으로 몰고 갈 두 번째 폭탄이 될 것이다. 숙소로 돌아오려는 순간 지연이 갑자기 둘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대체 그 비밀이 뭐예요? 지연아, 지금은 당신 엄마한테 평생 숨겼다는 그 비밀. 나한텐 왜 한마디도 안 해?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지연아, 이건 너랑 상관없는. 아니요. 저랑 상관 있어요. 우리 가정 문제니까. 민수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지금은 말 못해. 나도 아직 확인 중이니까. 그 말에 지연은 더 폭발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왜 어머니가 끼어들려고 해요? 돈 때문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정희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평생 억눌러왔던 울분이 담긴 목소리였다. 지연은 놀란 듯 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수십 년간의 상처를 삼켜온 사람이었다. 남편의 무관심,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며 가족을 지켜온 사람.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희생을 돈 때문이라는 한마디로 부정해버렸다. 정희는 다시 말했다. 나는 너희한테서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손주 웃는 얼굴 보려고, 아들 건강한 모습 보려고, 너와 잘 지내고 싶어서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뿐이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불신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뭘? 아버님이 숨겼다는 그 비밀.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순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님이 남긴 기록에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정희와 민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기록 당신도 봤잖아. 민수 씨. 정희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연아, 내 이름이 왜 남편 기록에 나와?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엔 분명 내 이름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건 정말 말하기 힘든 얘기야. 그런데 왜 지연이 이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어떤 걸 조사하셨다고 했어. 정희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걸 조사했다고? 그게 바로 엄마의 과거와 관련된 거야.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남편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다고? 왜 지연의 이름이 그 기록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아내는 무너질 것이다.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민수는 정희의 손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말 가지고 상처받지 마.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이 날 속였다는 거냐? 아니야, 엄마. 그럼 왜 그런 걸 남겼겠니?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대. 지키려고?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데? 정희는 두려움에 떨렸다. 대체 무슨 진실이란 말이냐?
그때 숙소 문을 열고 나온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또 울고 있어. 모두의 가슴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느꼈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진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음 순간부터 이 가족은 진짜 비극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숙소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해졌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정희.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분노,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 민수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지연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버지도 몰랐을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말했다. 좋다. 이젠 말해라. 남편이 숨긴 진실이 도대체 뭔지. 민수는 한참이나 깊은 숨을 내쉬더니 드디어 숨겨왔던 첫 번째 진실을 꺼냈다. 엄마, 아버지가 평생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었대.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 엄마, 아버지가 엄마가 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 알고 계셨대.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버지는 그걸 엄마가 끝까지 숨겼다고 믿고 있었어.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런 적 없어. 난 너희 아버지밖에 몰랐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엄마의 옛 주소지, 엄마가 다니던 직장, 엄마가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까지 조사했어. 정희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왜 그런 걸?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버지가 말하길 엄마가 이 얘기를 알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확인하고도 끝내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 정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너희 아버지가 날 평생 오해하고 있었던 거냐? 그동안 남편에게 느껴졌던 차갑고 벽 같은 태도, 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는 듯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의심했고 정희는 평생 그 의심을 이유도 모른 채 견디며 살아왔다. 정희가 겨우 눈물을 닦고 물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연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연이 다니던 회사 말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다. 내 회사? 응. 아버지가 조사하던 자료 중 일부가 예전 지연 직장의 자료실에 있었어. 지연은 거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잠깐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버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아버지도 너무 이상해서. 왜 며느리가 들어간 회사에 내가 찾는 자료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셨대.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럼 지연이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간 거냐? 지연은 온몸을 떨며 말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몰랐어요. 민수도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지연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정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민수는 조용히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엄마, 그 자료에는 엄마의 친가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 정희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친가?
응, 엄마 친정 쪽에서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기록. 정희의 머리가 순간 새하얘졌다. 실종? 누가?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기억 안 나? 무슨 소리냐? 엄마 어린 시절, 엄마가 아주 어릴 때 친정 쪽에서 누군가 사라졌던 적 있어? 정희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거칠게 꿈틀거렸다. 그건 너무 오래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정말 아무 기억도 없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난 친정에서 오래전에 나와 연락을 끊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 기억이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유서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어. 정희의 숨이 멎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유서를 꺼내 읽었다. 정희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녀의 진짜 가족이 있다. 그 진실을 알면 아내는 무너질 것이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몸을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지연은 입술을 막으며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설마.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거짓말이다.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냐? 민수는 눈을 감았다. 엄마, 혹시 모르지만 엄마의 친가가 엄마를 실종된 가족으로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정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기록을 내밀었다. 엄마,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입양된 아이였을 수도 있어.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천둥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 듯 했다. 정희가 망연자실한 채 손을 떨고 있을 때 지연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잠깐만요. 지연아? 그럼 그 기록에 제 이름이 나온 이유가. 모두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가 실종 가족 찾기 데이터 정리였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 그때 정리하던 자료 중에 정말 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흔한 이름이라서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정희는 귀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설마 그게 어머니였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한 진실이 정희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 혹시 모르지만 엄마의 친가가 아직도 엄마를 찾고 있대. 정희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비밀스러운 행동, 남편의 오해, 숨겨진 적금,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방향은 정희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였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을 덮어버릴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정희는 숙소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손은 끝없이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입양 실종 친가. 그 모든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 저 깊은 곳, 오래된 상처와 공백 같은 무언가가 살며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내가 누구였다는 거냐? 민수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엄마,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 했던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 진실을. 지연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널 미워한 적 없다. 나는 항상 너와 잘 지내고 싶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네가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에 지연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펼쳤다. 엄마, 이 부분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정희는 숨을 고르고 들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정희가 잊고 있는 진실이 밝혀진 날, 제발 그녀에게 말해주길 바란다. 나는 평생 그녀를 사랑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었다. 정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럼 왜 날 차갑게 대했을까?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그랬어. 엄마가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릴까봐. 그게 오히려 엄마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둬야 했다고. 정희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 사람은 평생 날 의심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게 된 뒤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셨대. 엄마에게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걸.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 울음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이튿날 민수는 결심했다. 엄마, 우리 친가 쪽에 연락해보자. 정희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휴대폰 너머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윤정희를 찾으셨다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제 어머니가 입양되셨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정희, 정희가 살아있다고요? 정희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낯선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희는 우리 집에서 사라진 막내딸이에요. 40년 전에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누구의 딸?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정희야, 우리 너를 평생 찾았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공백이 갑자기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지연과 민수는 그런 정희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 숨 쉬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딸이었구나.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느꼈던 외로움과 결핍을 순간에 설명해 주는 듯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지연은 정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며느리라는 것이 나는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데.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얻은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안았다. 민수도 정희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엄마, 그동안 모자란 아들이라 미안해. 아니다.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는 엄마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정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몇 주 뒤 정희는 친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었다. 지연과 민수 그리고 민호올 함께였다. 정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평생 가족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구나. 민호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맞지?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너희가 내 인생의 전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카메라는 멀어지고 정희의 미소가 잔잔하게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 때로는 잃어버린 과거가 가장 소중한 현재를 데려온다. 우리는 누구의 딸이었는지보다 누구의 마음을 지켜주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